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이제 저녁 8시에 지금 이제 강북을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저는 뭐 이미 여러분께 예상을 해드렸는데 박용진 의원이 탈락을 하고 정봉주가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대문 갑도요. 김동아 변호사 나중에 이제 바꿔치기했죠. 예, 정진상 변호인이 또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자,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개딸들이 만만치 않은데, 예. 자, 그래서 또 다른 이 사천, 그야말로 이 사천의 이 클라이맥스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중요한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발언을 제가 쭉 정리를 해봤더니 우선요,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이가 이 폐륜 공천이라고 우리 국민의힘을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소리냐. 민주당이 지금 폐륜 공천했지 어디다 대고 지금 폐륜이라는 말을 쓰냐. 제대로 달렸고요.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 공천에 관해서 여기저기서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서부터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재검토하라. 재검토하라는 얘기는 결국 이제 교체하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선상 반란을 일으켰던 의원들 또 이 당사자들이 전부 결국은 수용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니까 그만큼요. 사천을 안 하니까 시스템 공천이니까 그 시스템 공천 하다 보면 뭐 마음에 드는 경우도 있고 안 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은 단일 기준으로 한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처럼 들쭉날쭉 기준치가 가변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선상 반란도 자연스럽게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다 이 반란도 진압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고향에 가서 또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비례대표 1번 여기 이제 확정적인데 비례대표 1번에 이제 반미론자 종북론자들이 쫙 들어가 있어요. 요거를 우리 국민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바꿔야 된다. 이러니까 종북 세력의 숙주가 되지 않느냐 했는데 결국은요. 10일 밤에 심야에 이걸 가지고 최고위에서 난장판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꾸기로 했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께 쭉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 이재명이가 오늘 말이죠. 이 예산 홍성 지원을 나가서 막말망을 해서 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 제가 보기에 저는 요즘 이제 하여튼 20분 이 안팎으로 지금 방송을 줄이고 있는데요. 아마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혹시라도 더 된다면 유영하 변호사가 전한 박근혜 전 대통령 왜냐하면 이 유영하 변호사가 결국 공천 받았잖아요. 공천 받으면 뭐 TK 지역인데다가 보수의 심장이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고 없고를 따라서 상징성이 있지 않냐.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유영하 변호사는 거의 뭐 당선이 확정적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대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박용진 의원의 오늘 탈락 사실을 맨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용주를 꺾었어요. 그러면 이제 흔히 이거 박용진이 나갈 건가 말 건가 이게 제일 관심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SBS 방송에 나와서 지금 오늘 이 경선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은 남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이 경선을 통과한다면 이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 이 신뢰성을 회복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경선에서 떨어진 이승훈 예비후보의 연대, 정봉주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거든요. 연대를 했거든요. 요건 야비다. 이런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게 박용진의 입장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본인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SBS 라디오에 나와서 한 발언을 참고적으로 전해드리겠는데요. 이 역시 박용진 의원은 이제 꿈이 야무지잖아요. 당 대표만 노리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대선 후보로까지 뛰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 여정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족보 하나는 이 족보에 그야말로 빨간 잉크는 올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한 기적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고 결과가 기대와 다르더라도 거치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요, 저는 바보같이 민주당의 구박과 탄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남겠다는 얘기를 이미 드렸다. 정치적 손해에 발끈하고 눈앞의 이익에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이리 붙고 저리 붙는 정치를 똑똑한 정치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바보가 되겠다. 그러니까 잔류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비명횡사라고 하는 언론의 비판에 또한 사례를 더하느냐, 아니면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역전 드라마가 만들어지느냐의 문제인데 국민들이 공천 과정의 불공정을 느껴서 당 지지율이 낮아진 상황인데 여기서 이 박용진이 이기는 기적이 벌어지면 민주당이 당대표 혹은 지도부가 잘못한 일들을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로잡을 수 있는 역동성이 넘치는 정당이라고 평가를 받을 것이다. 예. 자, 그리고요, 이승훈 전 예비후보 이제 예선에서 떨어졌죠. 이분이 이제 정봉주 전 의원 지지를 선언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럴 수는 있지만은 명분 없이 연대하는 것은 야합이다. 명분 없는 야합에 휘둘릴 강북 주민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오히려 득표율 60%를 얻어야만이 상대를 2%포인트 정도로 간신히 이길 수 있다. 예. 그리고 58%를 받아야 이기거든요. 왜냐하면 하위 10%에 들어가 있으니까 30%를 감점을 먹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오늘 득표율 60%를 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데 지역에서도 연대에 반발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저게는 큰 관심이 아니다. 예. 그리고 비명행사, 이번에 민주당 공천, 이 비판과 관련해서 박광훈의 수원정 탈락을 보고 많이 놀랐는데 왜 박용진 의원은 30m 뒤에서 출발시키냐를 물어봐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당헌 당규에도 없는 판단들은 추후에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공천이 공천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이가 자평하고 있는데 이 박용진은요, 당 대표에게는 말이 아닌 총선 결과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말로 공천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만약 본선 후보가 되면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대표와 민주당을 돕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근래 이제 그만둔, 그러니까 이제 경선 탈락해서 내놓은 입장문 중에서 이 박용진의 오늘 이 입장이 나름대로 상당히 조목조목이요. 그래서 미래 비전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박용진의 미래 비전은요, 국가와 국민을 위한 비전도 물론 뭐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본인의 지금 당권 도전, 그리고 대권 도전, 요 큰 그림에 조금이라도 이 빨간 잉크가 올라가는 것은 철저히 배제해야 되겠다는 하는 의지. 자, 그래서 당권 대권보다 사실 정치인이 더 큰 게 어디가 있어요. 요거를 위해서 강북 을정도에서 공천을 못 받는 거, 요거는 내가 감당했다. 이런 입장을 내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박용진 참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사실상 양당 모두요, 이제 공천이 끝나갑니다. 자, 그래서 전체가 254개 지역구인데 국민의힘은 92%인 233곳에 공천을 마쳤고 16곳이 경선이 진행 중에 있고 강남, 대구 5곳에서 국민 추천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요, 81%인 211곳에 공천이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현역 교체율은 32%, 민주당의 현역 교체율은 45명으로서 27%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박용진의 뭐라고 그럴까? 이거 박용진? 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 정봉주는요, 한마디로 해서 의원의 자질이 박용진하고 비하면 하늘과 땅 사이 아니겠어요? 예. 이런 정용주를 끼어넣는 이재명의 꼼수. 어떻든 간에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강성파들로요. 이 철험회가 이 강경파 갖고 검수완박,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밀어붙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철험회가 이재명의 방탄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철험회의 부활을 노리는 공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민주당에 대한 비판 또는 요구 중에 가장 강한 것이 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전지의 후보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전지의 이 후보의 경우에는요, 결의하나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 결의하나는요, 누가 운영하고 있느냐? 여기 결의하나 이사장이 누구냐면 조성우인데 조성우는 범민련에서 활동한 사람이고 범민련은 이적단체를 해서 이게 해산이 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범민련이라고 하는 단체는 반일 반미 종북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기 때문에 이 범민련하고 연계되어 있는 이 결의 하나에서 무슨 활동을 했느냐,
이거는 뭐 지금 이제 이 전지회의 활동 내용이 그러니까 바로 결의 하나의 이 활동 내용은 범민 활동 내용으로 동일시하면 된다. 이렇게 동일하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미 반일 종북 활동을 적극적으로 펴온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의 하나에서요. 결의 하나에서 그 이 전지의 후보는 청년 결의 하나 대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종북 반미 반일에 아주 맨 앞장에 서 있는 선동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의 하나는요. 더군다나 말이죠. 주체 연호까지 쓴 적이 있어요. 2019년 신년 인사 메시지를 자기네 이 홈페이지에 올리기까지 한 이런 단체가 바로 결의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명은 누구냐? 여성 2위를 기록한 정영희 후보인데 이 사람은요. 전국 여성 농민 총연합회에서 통일 선봉 대장 사드 배치 반대 시위를 벌였던 인물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비례대표로 넣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그리고 민주당을 갖다가 종북 숙주로 삼은 거예요. 진보당 계열의 인물들이. 예, 종북 좌파들이. 이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를 세게 비판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어제 10일 날이죠. 10일 날 밤 심야 토론을 갖고 난상 토론을 벌였는데 결국은 이 두 명 견디지 못하고 교체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참고적으로 지금 이제 이 좌파들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네 명이 됩니다. 진보당은 이게 통진당 후예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진보당의 3명은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왜냐? 10번 안에 말이죠. 진보당에서 3명, 시민단체에서 4명, 그리고 새진보 연합에서 3명. 요거를 10번 안에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도 20석을 예상하고 있는데 10번 안에 주니까 이거는 거의 무조건 하고 아무리 조국신당한테 많이 가더라도 당선이 확정적이다. 장진숙이는 진보당의 공동대표고 이미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저지른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손솔도 진보당의 수석 대변인, 이석기 이 특별사면을 주장했고요. 전존덕 전 민주노총의 사무총장, 최연소 민노당의 전남 도의원. 이 정도면 충분히 아시죠. 그리고 시민사회 추천이 4명인데 여기에 전지혜가 결의 하나 출신인데 결의 하나 청년 대표를 했어요. 비례 1번을 받았고요. 정영희가 비례 17번인데 전연호 전국 여성노동 운동단체의 사무총장 사드 배치를 반대. 요 두 사람이 전지혜하고 정영희가 결국은 종북 좌파로 지금 낙인을 찍어서 이 두 사람이 바뀌는 지금 상황에 와 있어요. 김윤수 의대 교수, 의대정원 4,500명 확대 주장 한 사람이고요. 임태훈은 지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진보 연합은 용해인의 세력들이에요. 용해인이 그래서 비례대표 2번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이제 한창민은 공동선대위원장, 최혁진은 전 문재인 정부의 행정관 비서관을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좌파들이 지금 비례대표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 정영희하고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전지혜 요 두 사람이 되겠고요. 좀 더 자세하게 얼굴이라도 보십시오. 예, 이게 전지혜하고 정영희 이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사단이 지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오직하면 이 심야 최고위회에서 난상 토론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만큼 민주당도 심각성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그러지 않아도요.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바뀌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뭐냐? 바로 뭐냐면은요. 예. 지금 비례 정당의 경우에는 민주당 쪽을 지향하기보다는 완전히 조국 신당 쪽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종북 좌파 논쟁이 불이 붙으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제 조국 신당 쪽으로 향하는 비례대표 지지 성향이 방향성이 완전히 당을 떠난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다. 그러면 치명타를 맞는 것이죠. 요 두 명을 살려주려다가.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도 여론의 압박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민주당의 비리 의혹, 그 다음에 이런 그 국가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세력의 국회 진입, 요거를 철저히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어젯밤에도 이 전희의 정영희 두 사람은 진보당 후보로 나왔어야 되는데 일종의 눈속임을 한 것이다. 왜냐면은요, 진보당 3명, 그 다음에 진보연합, 새진보연합 3명, 시민단체 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보당이 이미 딱 양이 찼어요. 이 쿼터가 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쿼터가 차서 못 들어가니까 이제 시민단체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시민단체는 지금 누가 들어가 있느냐? 여기 종북 좌파 논쟁을 주도하는 인물들이 시민단체 연합을 시민단체 회의에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진보당으로 못 들어가니까 야 우리가 그러면 시민단체목으로 들어가면 너들 국회 들어갈 수 있어. 종북 노선 확실하게 투쟁해. 요 지령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속임수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해서 재추천해야 한다. 예. 그리고요. 대부분의 지도부 인사들이 부정적 의견을 냈고 이재명이도 결국은 동의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기에 일단락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제일 큰 한동훈 위원장의 성과 내지는 주장이다. 그리고 도태우 이제 두 번째 변호사인데요. 이 도태우 변호사는 이제 5.18 관련해서 이게 특히 이 북한 개입설과 관련된 과거의 유튜브 발언이 이제 쟁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북한군 개입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라는 얘기, 요거는 전혀 사실이 아닌 왜곡 보도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밝히고 어떻든지 간에 명백한 오보이자 허울이지만은 이러한 본인의 5.18 관련이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유감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광주시 그리고 이제 5.18 기념재단에서도 한동훈 위원장한테 지금도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을 취소하라 이런 압박이 계속되고 있고 있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그러지 않아도 이제 서진 정책, 광주 군함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한동훈 위원장,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모두 5.18 정신은 우리 헌법 전문에 실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는데 이러한 우리 당의 그런 입장이 훼손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지 않았나. 그래서 비대위 회의에서도 말이죠. 지금 이제 김경률, 그다음에 이제 한지아 비대위원, 그다음에 박은식 비대위원. 그러니까 이제 호남 출신들 비대위원이 대대적으로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당 안팎에서 이 도태우 변호사 이런 발언을 두고 이 교체해야 된다라는 하는 이제 압박이 제기되고 있고 요것이 지금까지 이제 공천에 오점을 남길 우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격적으로 지금 이제 도태우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하라.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요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연아, 그 다음에 오늘 도태우가 되는데 이걸 보면은요 도태우도 바뀔 확률이 거의 확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고향을 찾아갔고요. 고향에서 또 이 바람몰이를 했는데 고향은 지난번 선거 때 네 자리가 전부 다 민주당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뺏어와야 돼요. 자, 그래서 고향에서 이제 어디를 가든지 지역개발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향에서도요, 우선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 다음에 메가시티, 그 다음에 경기도 분도 설치 문제, 이게 주민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메가시티,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분도 이런 거는 완샷 입법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또 새롭게 고향과 관련해서는요. 무슨 주장을 했느냐. 이런 주장을 했어요. 바로 경제 자유 이 구역을 확정하겠다. 조속히.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두고 그리고 말이죠.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면 너무나 오래 생각하면 이게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빠르게 이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겠다. 예.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는 이런 거대한 일, 큰 일, 이런 일을 할 때는 좀 저질러 버려야 된다. 이러한 얘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서둘러서 경기도민들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상 반란했던 이채익 의원도 결국은 오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그리고 이제 그 울산 남갑에 이 공천되는 분을 위해서 뛰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지금 이제 뭐 많아요. 한 1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선상 반란까지는 아니지만 반란을 일으킬 뻔했던 그러나 처음서부터 우리 국민의 경우에는요 전부 자연스럽게 수용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요 김태호, 서병수, 그다음에 조혜진 요 중진들이 전부 험지로 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홍문표 의원도 예산 홍성에서 강승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좀 반란을 하다가 그리고 김연아도 강력히 반란하다가 김용태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최근 들어와서 지금 이제 유영아 지역에서 밀린 홍석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채희 그리고 이제 강남
병에서 밀린 유경준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당 공관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 그래서 선상 반란도 전부 진압을 했다. 이거는요, 좀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그만큼 공정한 공천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요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오늘 말이죠. 홍성에 가서, 홍성시장에서 난리를 치고 막말망언을 해서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 국민을 무서울 줄 모르면 회초리로 치고 회초리로 안 되면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다. 아니, 회초리까지는 좋아요. 몽둥이, 때린다, 정신 차리게, 주인 배반. 이런 용어들은요. 이게 경기 동부연합.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말이죠. 성남시장 할 때 조폭들 끼고 시장을 했다. 이런 의혹이 지난번 대선 때 제기된 바 있지 않습니까? 용역업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은선미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부 조폭단체들하고 조폭 관련 기업들하고 전부 연계가 돼가지고 은수미도 그래서 전부 다 시정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버릇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홍성시장에서 말이죠. 왜냐하면 이 예산 홍성은 지금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전략공천을 받았고요. 본래 홍성이 천안이 지역구인데 예산 홍성을 받았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홍문표 의원이 이제 좀 반란하다가 결국 이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홍성 예산은 민주당한테는 험지 중에 험지죠. 여기는 뭐 보수 성향이 충청도에서도 제일 센 지역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팔을 뒤집어야 되니까 강경 발언으로다가 집도끼 단속에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국민을 무시하는, 국민을 업신여기는 그야말로 패륜 정권이다. 원색 비난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민뿐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나라의 주권자들이다. 주권자를 배반하고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이 독재 정권 반드시 4월 10일 심판하자. 이렇게 선동을 하고 났어요. 그리고 이번 심판 선거에서 만약에 저들이 과반수나 일당을 차지하면 무슨 짓을 벌일 것 같냐. 이렇게 반문하고 지금 행정 권력만 가지고도 이렇게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데 국회까지 입법권까지 그들이 차지하게 되면 나라의 시스템을 통째로 바꿔치울 것이다. 회복조차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드시 막아달라면서 이 심판 선거의 중심은 바로 충청이다. 충청에서 이겨야 전국에서 이길 수 있다. 이면서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반드시 이 망언 막말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